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점점 다크서클은 내려오고 있고. 오늘이 인생치과에 놀러 오신 지 세 번째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네. 어떠세요? 지금 세 번째 놀러 오셨는데 안주는 마음에 드시나요? 너 안주는 좋은데. 네. 소가 없네. 진짜. 근데 우유라도. 형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그리고 또 우리 박정철 원장님께서의 그 가훈이 있으시잖아요. 모든 영수와 자비는 당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마카롱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 레시피. 오늘 원장님들이 다 이렇게 멋있게 수술복 입으셨는데 레시피 공개를 하려고 해요. 떨어졌어. 조명이 불만 있나? 임플란트 레시피를 대공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리식재 사용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나름의 또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정철 원장님 먼저 레시피 대공개. 대공개. 지난번에 인생치과 그 2번 이야기하면서 케이스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멤브레인하고 같이 콜라겐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용진이가 뭐 좀 조언해준 것도 있고 콜라겐에 들어가 있는 특성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멤브레인을 쓰지 않고 특히 상하 구치부의 팔라탈 쪽은 플랩 열어가지고 멤브레인 넣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콜라겐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파노라마 사진 먼저 한번 볼까요? 따님이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건데 아버님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대요. 발치아 보존술도 하셨고 임플란트를 수술하면서 고정이 안 돼가지고 임플란트를 못 심고 그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오신 건데 파노라마 사진 보면 뭐 좀 이상한 거가 좀 보이죠. 루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루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치아 보존술도 하고 임플란트도 심으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된 거죠. 루트 멤브레인이 있지 않나? 그러기에는 루트가 많이 남았어요. CT 보면 보이시죠? 네. 여기에 팔라탈은 다 무너져 있고요.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영희 형은 다른 번 심고 하셨겠지만 그냥 금손이잖아. 발치아 보존술을 먼저 했는데 여기 루트 남아있던 거 제거했고 팔라탈은 이제 다 무너졌죠. 안쪽에 동전골을 좀 넣었고요. 팔라탈 쪽에 멤브레인 넣고 하려고 그랬는데 바이오스 콜라겐으로 팔라탈 쪽에 월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월을 만들어 놓고 여기 위쪽도 바이오스 콜라겐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팔라탈 쪽에 월 대신 세워서 막고 위쪽에는 저거 이제 바이오스 콜라겐으로 다시 멤브레인처럼 덮고 여기 위에 멤브레인 하나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 오픈 힐링으로 갈 거여서 팔라탈 쪽에 멤브레인만 안 되고 그냥 저기 위에만 멤브레인 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 멤브레인 사용할 때 요즘에는 각유 안 된 멤브레인을 쓰려고 해요. 조직 반응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봉합하고요. 플랫만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니까 저랑 이름이 같은 단국대 박정철 교수님 히든엑스 쓰면 여기 밑에를 좀 눌러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난 거죠. 버티컬 하는 건데 요거 안에 염증 조직들을 다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소파만 하면 제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루트도 빼야 되고 플랩을 좀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버티컬을 조금 매지할 적에만 주고 이렇게 월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스티치아웃 할 때 여기에 지금 볼륨이 팔라탈에 빵하게 너무 쉽잖아. 수술 자체가 그냥 안에 염증이 있는 거 깨끗이 긁어내고 뭐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 거겠지만 멤브레인을 넣고 막 익지 않고 그냥 이거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쉬워서 요즘에는 이런 방법으로 좀 트라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추후 팔로우해서 좀 봐야 되겠지만 플랫만 조금 열고 안에 깨끗하게 소파만 하면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이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콜라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지금 해보려고 좀 하고 있어요. 비싸도. 근데 형 이분은 그라프트 비용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타원에서 발치아 보존술도 하셨죠. 임플란트도 심다가 실패하고 오셨죠. 이분은 어디 가서 또 실패하면 진짜 어떻게 해.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상관이 박 원장님이 실패를 하시겠어? 나만 실패했어. 내가 봐서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과가 나쁠 일이 거의 없어요. 저기 본만 생기면 임플란트는 거의 그러니까 운동장이네. 그냥 뭐 던지면 껌이지.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방법들은 꼭 월이 무너지면 멤브레인을 꼭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비흡수성 멤브레인, 티타늄 메쉬 막 이런 것도 막 쓰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
만약에 너가 임플란트 같이 심을라 했으면 100% 썼을걸? 그렇죠. 자기는 무조건 어떻게든 팔라타 플랩 확 열어가지고 막 팔라타 무너졌는데 거의 무너진 정도가 엄청 많이 흡수돼 있어서. 그러니까 박리도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방류도 힘드니까. 근데 그냥 소파만 깨끗이 해낸다는 생각으로 좀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괜찮다. 확실히 하얗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좀 그래. 하얘. 엑스레이상. 근데 파티클만 하면은 어떨까? 그럼 멤브레인 써야지. 그쵸. 멤브레인 안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콜라겐 매트리스가 있어서 저걸 하는 건데. 맞아. 그쵸. 파티클만 쓸 거면 바이오가이드를 써야지. 그러겠지. 가교가 안 된 것들이 스티프한 느낌이 있어서 저런 데를 찔러 넣어서 하기는 좋기는 한데 연조직 반응이 안 좋고, 가교가 안 돼 있는 애들은 물성이 좀 소프트해서 저런 데 이렇게 찔러 넣고 형태를 유지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아서. 근데 또 그거는 조직 반응도 되게 좋고. 바이오스 콜라겐만 넣으면 연조직 상피화가 도움이 된다라는 또 얘기를 또 들었었어요. 근데 일단은 연조직 힐링이 본 힐링보다는 몇 배 빠르니? 4주에서 6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입자형 고리식제 썼을 때 거기는 확 들어오니까 콜라겐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만 따져도 멤브레인 쓴 거하고 안 쓴 걸 비교를 하면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지. 멤브레인을 오픈 힐링, 내가 사용하는 기준이 가교가 되네 안 되네, 그 다음에 물성이 스티프하네 아니네, 그 다음에 요거를 싱글 레이어 더블 레이어 쓰는 이런 방법들을 해서 케이스를 한번 쭉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비가교성 멤브레인, 내추럴. 내추럴 가교가 안 된 애로 콜라겐이 같이 들어갔을 때 조직 반응이 가장 그럴 수밖에 좋은 것 없겠지.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도 블러드 당연한- 당기고 위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그렇겠지. 당연한 거야. 하지만 비싼 게 좋다는 거네. 아, 미안해. 고인네 친한가 봐. 저. 운전에 들은 것도 잊어버려. 야. 근데 가교가 된 애는 더블 레이어가 오히려 조직 반응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논문은 이거 단국대랑 경희대에서 같이 나온 논문이 있는데 유의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크로스링킹 된 걸 두 장을 겹치는 거는 조금 조직 반응, 임상적인 결과가 다르다 이건 아닌데 초기에 보는 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느낌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가교가 안 된 내추럴을 두 장 하는 거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부저도 항상 더블 레이어 바이오가이드 그러니까. 쓰는 게. 그러니까. 나 그때 언제 하나 수련회 때 그래서 부저 막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바이오 가이드를 두 장을 더블레이로 쓴다는 거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지. 그냥 한 장 잘라갖고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어디는 그냥 두 장을 해가지고 나온 데도 있잖아. 부자가 붙여서 나오잖아, 그냥. 아예. 그것도 겁나 비싸잖아. 그건 비싸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그게 비싸. 왜? 그거는 그거를 쓴 만큼의 그런 얻는 게 걔네가 본이 된다고 말하는 맞아. 멤브레인인데 생각보다 안 돼. 안 돼. 나 속아서 몇 번 썼다, 속았다. 그러니까 안 돼. 나도 그걸 써봤는데 그냥 안 돼. 그 가격이면 그거보다 그럼. 바이오스 콜라겐이 싸거든. 그렇죠. 훨씬 싸지. 바이오스 콜라겐 쓰는 게 나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임플란트 심고 에이피칼에 디스센스 있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맞아, 했을 때 맞아. 나 그거 두 장 레이어 넣었어. 열어보니까 똑같더라고. 오셔가지고 강의하면서 이렇게 어. 막 두 장 써가지고 바이옵시 한 거 막 보여주면서 화이트 민스 본 막 이러면서 막 이건 너 뼈가 그것만 되는 거다 알아먹었지. 막 이런. 예? 너 그것만 알아먹었지. 그렇죠. 알아보는 게 어디야? 본을 만들고 싶은 자리에 놓으면 본이 되고, 연조직을 만들고 싶은 자리에 그래. 놓으면 연조직이 된다. 뭐. 그게 되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 대고 저기 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멤브레인 좋은 멤브레인이죠. 그치. 멤브레인인데.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가교라는 건 화학 가교. 는 뭐 이제 글루코스를 쓰니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그렇지. 그거는 고가라. 서슴없이 해야 되나? 비싸다고 하는데. 편파 방송? 다음은 영희 형이 보여줄 거야? 네. 그래? 바이오스 콜라겐이 50ml가 나왔네? 올.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 직사각형이야. 그래? 얇고 길어. 그러니까 말대로 네가 말하는 월 무너진 데다가는 태면 맞네. 딱일 것 같은데, 나는 월 무너진 데를 내가 못 만나고 그보다 이 환자를 먼저 만난 거지. 화학 전체 이럴 때 되게 많잖아. 1번 발치하고. 임플란트는
환자한테 하려면 하시고 2번을 브릿지로 하기로 했어. 근데 이 환자는 나랑 되게 이제 라퍼가 좋은 환자고 그래서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하악 1번 두 개 발치하고 2번 브릿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연조직을 좀 컬랩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50ml를 반으로 딱 잘랐더니 두 개 딱 들어가 있고. 이게 하악 전체니까 이제 사이트가 작아서. 그렇지. 근데 이거 100ml나 이렇게 쓰잖아. 애매하다고 애매한, 이거. 못 써. 남아. 그치. 무조건 놓여야지. 써봤어. 이렇게. 여기 멤브레인 안 썼거든? 텀으로 안 써봤어. 플란트 안 할 거니까. 그냥 브릿지 할 거니까. 힐링 이렇게 돼. 오. 깔끔해. 이게 4주 힐링이야. 되게 빨리 되지. 이런 식으로. 50ml는 사이즈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안 쓰고, 말한 대로 월이 무너진 자리 하나를 막기에는 딱이더라고, 이게. 진짜 이게 사주야? 응. 가이스트에서 그러니까. 방송하니까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네. 연조직 반응이. 네. 연조직 반응은 좋아요. 콜라겐 연조직 반응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의심할 같아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멤브레인 안 써도 된다고. 내가 이 멤브레인 안 쓴 케이스는 이게 처음이었다는 거. 내가 콜라겐을 쓰는 방법들. 바이오스 콜라겐도 있고 다른 회사 콜라겐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와봤어요. 이 환자 30번 때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그냥 나와 그냥 이렇게. 형 근데 픽스처는 다 고가. 이런 걸 보고 비싼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제거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곱게 보이나 열어보면 뭐 이제 큰일 났지. 뭐. 임플란트는 때려주기도 당장에 심기는 좀 어렵겠고. 절단해 놨네. 폰을 만들어야지. 플렉스를 했잖아. 바이오스 콜라겐 3동이야. 100ml 3동이. 세덩이? 3동이를 넣는데도 이렇게 돼. 와우. 환자 하겠지. 내가 처음에 했는데 세덩이? 이 정도면 될까? 하고 넣었어. 화수분이라고 하지. 그렇다고 아래에 파티큘레이티드 볼을 놓고 위에 콜라겐을 넣자니 더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에 깔았어. 위를 바이오스를 한 거야. 제대로네. 바이오스 0.25g 2개 들어갔고요. 바이오 가이드. 여기 오늘 뭐, 두바이에서 왔어?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실마저 화렴정정으로. 그것도 실까지 아주. 자, 이렇게. 바이오스 콜라겐 보여. 이렇게. 응. 덩어리가 1, 2, 3 3 보이지? 이렇게 힐링돼. 연조직이. 이렇게. 와. 사실 내 생각만치는 안 만들어졌어. 근데 뭐 그거는 하도 디펙트가 커서 연조직도 저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잘 되겠어. 그러리라 생각을 했는데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콘솔리데이션은 됐어. 오, 잘 됐네. 임플란트 3개 심고 힐링까지 달았네. 초기 고정은 나왔어. 근데 조금 내가 마음이 쫄려서 그러니까 저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트랜스뮤커 지별 한 번 더 하고 끝.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 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 얼마를 쓴겨. 많이 썼어. 이 환자는 내가 나중에 시덱스에서 따로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이오스 콜라겐을 썼던 케이스고, 이거는 이 환자 26번. 내가 콜라겐을 써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고 임플란트를 신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 에이펙스 쪽이 약간 디퓨즈하게 간 걸로 봐서 이 환자 염증성이고, 놔두면 이제 다 날아갈 상황일 것 같아서 발치를 하고, 그래서 그거 잘 먹네. 저번에 우리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네. 중에 하나야. 언제나 콜라겐을 멤브레인을 써. 그것도 각유 안 된. 당연하죠. 나는 당겨된 거를 없어 병원에. 네. 크로스리킹 멤브레인은 없어. 다 써버려서 없어. 그 뒤로 주문을 안 해서. 이게 일주일, 좋네. 4개월 경과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게 돼. 자, 우리 알잖아. 소켓 프리저베이션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소프티슈 아키텍처가 일단 완벽하게 보존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수처를 한 걸 보여다시피 안 당겨. 그러니까. 거의 블리칭 없이. 그러네. 이렇게 그냥 나와서 도망다니지만 않게 만들어서 이렇게 힐링이 되는 거지. 패턴을 보면 딱히 뭐 지금 상황에서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 이 환자 플랫니스를 했어. 싱글 미싱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잘 못 심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게다가 이건 또 가이드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 이게 내 프로토콜이야. 내 근데 레시피. 다 끝난 게 이거 얼마 지난 거죠? 소켓 사실상. 프리저베이션부터 6개월. 나쁘지 않다고 봐, 나. 아니 근데 중간에 형이 임플란트 심기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안에 본의 그렇지. 어떤 트래블라 패턴이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 보여서. 그래서 우리 막 성기다고만 했잖아. 몰드빌리티 없고. 어. 성긴 콜라겐도 이 정도는 한다. 어떤 콜라겐을 써도, 콜라겐 블럭을 써도 이런 식의 프로토콜을 갖고 맞아. 가. 나도 영영발대로 저렇게 플라터럴 버커럴 입고 내면에 했을 때는 뭐, 좀 뭐,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잘해주고 싶은 환자. 근데 아까 그 세 덩어리 바이오스 콜라겐 몇 밀리그램짜리 세 덩이야? 100짜리. 나 얼마 전에 들었는데 500짜리 나왔대. 500 500mg짜리. 그 환자 그거 썼으면 딱이었겠네. 2017년 9월인데요. 그러네. 그 다음,
이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맞아. 솔직히 사용하는 콜라겐 중에는 임플란트가 들어갈 자리에 난 이걸 쓰진 않아. 이 환자는 47번이 이제 8번 때문에 이렇게 이제 루트가 리소옵션이 많이 돼버린. 이대로 살겠다 해서 그럼 사세요 그랬는데 아파서 다시 오셨어. 그래서 7번, 8번을 발치를 해서 이 환자 특징은 이제 뭐 여담으로 말해주면 정말 개구량이 작아. 돌아버리겠어. 그리고 통증에 대한 역치가 너무 낮아. 막 우셔, 막 울어, 아파서. 그래서 발치를 2개 다 하고 8번 자리에다 이걸 쓴 거지. 뭐 안 넣어주긴 좀 그렇잖냐. 그리고 7번 자리는 그냥 동정골 썼어. 동정골 쓰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크로스링킹 콜라 그렇죠. 멤브레인이지. 바로 수술 직후야. 동정골이 더 동정골이 더 하얗게 보이네. 그렇지. 이렇다니까? CT를 봐도 그래. CT 봐봐. 하얗게 그러네. 파노라마 뷰를 봐봐. 되게 신기하지.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힐링이 다 됐어. 5개월 정도 지났어. 비슷하다? 이제? 그거는 뭐 그럼 안 썼어도 뭐. 그렇지. 사실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 잘해주려고 쓴 건데 가이드로 알았어. 하고 마무리했던 케이스야. 뭐 이렇게 한 거야. 실제로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 주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이거야. 발치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쓰다가 임플란트 해주세요 오면 이제 요런 상황이지. 46번인데 좀 부족은 와이드 심기는 좀 그래. 근데 뭐 와이드 심어야 될 거 아니야. 4.5mm를 심었는데 야 애매하다. 평상시 같으면은 고민의 여지 없이 GBR이지. 그렇죠. 근데 이거 GBR 하자니 결과가 좋을 것 같지가 않는 거야. 완전 넌컨테인드에 밑에 핀 받고 내가 봐서 소세지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으나 싱글에다 그거 하기는 정말 어렵잖아. 고민을 때려. 여기다가 넣어. 사실 내가 말도 안 되는지 잘 안 하잖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뭔가는 해주고 싶었어. 적어도 소프트 티슈 볼륨은 좀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식이야. 볼륨 증가해요, 확실히. 딱 보면. 이게 수루야. 위에 보면 보이지? 요렇게 살짝, 위에, 요렇게 보이잖아. 요게 이제 콜라겐이지. 보철했어. 이게 수루야. 야, 좀 생겼어. 술전하고 비교해봐. 요새는 내가 좀 애매하거나 느낌이 안 좋다. 그럼 써, 이렇게. 최소한 소프트 티슈의 오그멘테이션은 충분히 가능하고, 콜라겐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도 안 생기고, 나는 주로 이렇게. 뭐 저기 바이옵시 해볼 수 없으니 뭐 그냥 그렇지. 야, 이거 바이옵시를 했다가 큰일 나지. 쓰레도 노출 안 됐으니까 저것도 방법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리모델링을 대신 먹게 해주는 이런 느낌? 학술적인 뭐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리모델링이 생기잖아. 그렇지. 내가 플랩 서저리를 했기 그렇지. 때문에 디테치를 시켰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생기는데 확실히 덜 됐잖아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을 대신 먹어준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불안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때는 너무 딱딱하면 오히려 안 좋다. 너무 딱딱하면 어떤 점이 안 좋아요? 이렇게 내가 눌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태를 몰딩을 하고 싶은데 안 되지. 픽스처는 본 하우징 안에 다 들어있고 그렇지. 대신 이제 나중에 힐링이 되면서 생길 리모델링이 걱정이 되니까 그치, 뭐, 우리 구른도 논문 이런 거 그치, 보면은 예. 그러잖아. 만약에 저게 그러잖아. 픽스처가 노출이 됐으면 아마 뭐 티타늄 메쉬를 픽스에 바로 연결해서 뭘 하든지 근데 저 또 봐봐, 뭔가 했을 생각해봐. 텐데 저 두꺼운 코티칼에 그러니까. 내가 GBR을 했을 때 이거를 그렇지. 내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 어렵다고 쉽지 나는 않지. 판단을 했거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봐서는 일단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그 아까 수술할 때 그 사진만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 딱 비슷한 모양일 때 딱 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쪽의 하우징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쪽만 흡수가 많은 딱 들어가면 딱 맞을 만한 상황에서는 난 이렇게 그 바바지처럼 참 쉽죠? 이건데? 역시 금손은 달라. 바이오 컴패터빌리티, 그러니까 생체 적합 친화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몇 케이스를 이렇게 하고 결과가 나와서 팔로우까지 된 케이스는 일단 이거고 좀 팔로우하고 있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 있어. 다 나쁘지 않아. 이 콜라겐 매트리스를 쓰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수식을 좀 더 간단히 해가고 이렇게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들을 틀어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마이너 본 오그멘테이션을 쉽게 할 수 있게. 이런 케이스들이 나중에 나는 분명히 뼈 안에 임플란트를 다 놓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갑자기 막 픽처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도 생기고 또 환자가 여기 그렇잖아. 시큰하다고 그러잖아. 어, 벙커 쪽. 어, 맞아, 양치할 맞아. 때. 맞아. 그러니까 이 스레드가 연조직에 닿고 있구나. 그러니까. 프루빙 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연조직도 되게 얇아지고 갈수록 비쳐 보이고. 비쳐 보이고 맞아. 참 좋은 저러면 방법이다. 버텨주는 애들이 좀 생기니까. 좋네. 야매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형 로컬에서는 유용한 팁일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콜라겐 제일 많이 쓴 애는 용진인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지만 나만 실패했어. 나만 실패했어.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먼저 쓰고 좋다고 그래서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현자도 교정에서 46번 미싱 스페이스 넓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영영 케이스랑 좀 비슷하지. 미싱 사이트에 이렇게 심은 거지. 여기랑 아까 영영이랑 똑같네. 동일한 거지. 근데 나는 조금 다른 게 여기에 소프트한 거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코티칼이 두꺼운 상황에서는 블러드를 잘 먹어야 되니까 콜라겐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코티칼 그치. 퍼포레이션 하려면 영영도 아까 버티칼리티 안 주셨잖아. 이거 주려면 또 어디 뚫을 거야. 아, 씨. 나 그거 코티칼 퍼포레이션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블러드가 안 좋으니까 무조건 콜라겐을 좋아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요, 저는. 오래 수화시키고 그리고 넣어놓고 이걸 한 다음에 외꺼주로 다시 꼭 물딩을 해줘. 아, 그래서 저번에 실험할 때 몇 납작하게 번 만든, 그걸 했던 그게 내가 게 일부러 있었구나. 그냥 한 거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네. 거지. 통법대로. 근데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요. 볼륨 좋네. 그렇게 해서 최종 고찰하고 나서도 보면 밑에 그 컨캐비티 있던 데가 이렇게 잘 채워졌네. 이렇게 시간상으로 보면은 좀 흡수가 되는 거는 뭐 어차피 컨투어 밖에 있으니까 영영이 말대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고 좋은 거 하나 보여줘야지. 너무 놀래키지 말고. 아니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소켓 바깥쪽에 고PD가 물어본 것처럼 갭이 클 때 입자형 고리식재를 넣은 것과 바이오스 콜라겐을 케이스에서 전치부 6전치 발치하고 가이드로 심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이랑 갭 필링을 했고 우리 다하는 연조직의 탑까지 뼈를 올리는 듀얼존 그래프트를 한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발치했어. 가이드 넣고 임플란트를 3개를 심었지. 갭이 크잖아. 소켓 안에는 입자형 고리식재 넣어도 되지. 하지만 소켓 바깥쪽으로 올릴 때 금손인 영희형이라 잘 꽉꽉 눌러서 잘 모르겠지만 잘 안 해본 사람은 소켓 바깥쪽에 익스트라 소켓 오그멘테이션을 입자형 고리식재로 플랩을 이렇게 안 요가게 여기를 실링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바이오스 콜라겐 250짜리를 잘라서 일단은 채웠어. 250 나도 이거 2개 썼어. 플렉스. 소프트 티슈존을 다 저거 다 콜라겐으로 한 100%, 거지? 100%. 듀얼존에서? 100%지. 그냥 본존도 다 저걸로 하고? 100%지. 딴 거 아무것도 안 썼어. 이야. 바이오스 콜라겐 250 2개 잘라서. 센터장 승진하셨는데. 이때는 형, 앞선 치과에서 한 거야. 그래? 틀이 여기 창고 열쇠 갖고 있네. 나 이때는 영희형 말대로 좀 불안한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썼어 또 콜라겐을.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써서 잘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템퍼러리로 꽉 눌러놨지. 깊게 영희형 말대로 깊게 심고 보인다. 바이오스 콜라겐. 보이지? 아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 8주 힐링 어때? 죽이네. 12주에 최종 고찰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영영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콜라겐을 좀 써주는 것도 뭐 소켓 프리저에서는 디펙트 끈 사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재밌었던 건 여기야. 라비알 컨투어 체인지 하나도 없지. 연조직 내에 들어가 있던 고리식재 보이는데 뭐 아무 염증 반응 맞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 야. 근데 이게 CT 팔로업을 해보니까 더 재밌는 게 이렇더라고. 최종 고찰로 들어간 다음에 소켓 탑이지. 그 위에 더 올라와 있네. 여기 보면 여기 보여요? 이게 바이오스 콜라겐의 컨투어예요. 재밌지 않아? 소켓 바깥쪽에서 소프트 티슈의 그런 어떤 메케니컬한 스테빌리티와 요즘은 그냥 감히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우리 뭐 발치하고 나서 수직적 본의 흡수는 막을 수 없다 그러는데 막을 수 없겠지. 하지만 연조직 내에 위치한 이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것들이 소프트 티슈의 볼륨이나 이런 리세션을 막아줄 수 있다고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너 몇 년 됐니? 보면은 형 2년 팔로업이야. 리세션 없잖아. 2년 팔로업까지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얼마째까지 팔로업 했냐면 3년째까지 팔로업 했는데 괜찮아. CT 상으로도 체인지 없고. 이거 완전 플렉스잖아. 근데. 난 센터장이니까. 아니 듀얼존 할 때 파티클레이티드 모드로 하면 더 어렵게 어렵거든. 그리고 어렵지. 그러니까 짜증나. 어려워. 아니야 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다뤄봤으니까 아는데 많이 안 해보신 원장님들 듀얼존을 하러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이거를 하면은 초기에 엔트리가 쉽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이런 컨캐비티 있을 때는 요즘 플랩도 안 늘어요. 콜라겐을 믿으니까. 가이드로 요리조리 플래닝을 해도 피할 수가 없어. 그치. 이럴 때 영형도 많이 만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치하고 가이드로 그 위치에 딱 심고 오면 절대 여기 안 열어. 파필라. 이게 터널링 테크닉. 우리 뭐 커넥티브 티슈 할 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들어 올려. 너무 많이 박리하면 안 돼. 바이오스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고. 적당히 딱. 어마어마한 팁이다. 적당히 100mg짜리 하나 딱 들어가.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화를 좀 오래 시키고 꾹 밀어넣고 다시 해놓으면 이렇게 돼. 금손이야. 잘 넣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죠. 그치. 저렇게 해서 AP가 퍼포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딱 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터널링을 해가지고 이종고를 넣은 적이 있어. 다른 입자형으로 넣었었어. 근데 입자형은 안 돼. 안 되더라고. 입자형은 유동성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입자형을 쓰면 당연히 멤브레인을 덮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콜라겐이니까 그래. 딱 몰딩도 되고 초기에 블러드를 먹으면서 안정화될 거니까 얘가 바깥쪽에 리모델링도 될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요즘 나는 이제 플랩도 안 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이드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결론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전치부 수술할 때 플랩 안 열 수 있고 우리가 연조적으로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고가를 쓰는데 뭐 나라도 편하고 뭔가 그치. 환자도 편하고 그래야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 터널링 테크닉을 할 때 다른 것들도 써보면 아까 이렇게 잘 부서지는 그렇지 것들은 안 되지. 느타가 짜증. 느타가 그치. 그래서 아니 그리고 나중에 너타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좀 있어야 되는데 피 먹고 이러다 흐트러져 버리면 더 짜증나.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각각에 다 쓸모가 있어. 야, 우리가 어디 가서 미슐랭 3스타 먹고 살겠냐. 라면도 먹고 해야지. 뭐 어떡해. 응? 다 바이오스만 쓰면 안 돼. 그건. 파괴주의자. 나는 편식쟁이라 괜찮아. 확실히 콜라겐 이런 이식제가 나오면서 솔직히 좀 간단해지고 확실히 그치. 편해진 건 맞아. 근데 나도 처음부터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이게 뼈가 되겠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했는데 소개해준 용진한테 감사하게 그러니까 생각해. 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진짜 편식을 했었었는데 다양한 제품군을 쓰면서 회사들마다 나온 제품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몇 가지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봤었잖아. 근데 그런 특성들도 어떻게 조금 이해를 하고 쓰는 게 좀 좋을 것 맞아. 같기는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썼다가 콜라겐 썼는데 근데 가격이 부담이니까 뭐 이거랑 비슷한 거 없어. 그래서 썼다가 콜라겐은 다시 쳐다보기 싫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첫 번째 쓰는 것들은 좋은 게 쓰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면은 우리가 용도들을 조금 이해할 수 그렇지. 있잖아. 진짜 여기에는 이걸 꼭 써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가격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맞아, 꼭 써야 영양 되는 말대로. 건데 가격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이거는 콜라겐 좋다고 그러는데 맞아. 쟤들 뭐 나와가지고 막 좋다고 막 이게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가 그래서 아닐까. 다른 이제 여러 회사들에서 대표 케이스라고 보여주는 걸 보고 이거는 이러니까 됐겠지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지만 소 잡을 그치. 때는 또 닭 그치. 잡는 칼 썼다가 그치. 소를 못 잡을 수가 생기니까. 그렇지. 인생치과에서 총 3편을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소회라든지 뭐 총평처럼 각각 한 분씩 조금 더 예술적으로 다가가고자 그림을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수르 원장님부터 어떤 네. 그림을 고르셨나요? 지브리 스튜디오를 되게 좋아해요. 20번 본 것 같아요. 성공해서는 아프다. 거의 외웁니다, 외워.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는 제일 맞는 것 같아서 3번 촬영하는 동안 사랑하는 동생들하고 저희 전라도 출신인데 노가리 까면서 이야기해서 사실 우리는 삐삐삐 아니야? 삐삐삐. 우리끼리도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콜라겐 이런 본그라프트를 바라보는 게 이게 천공해성 라퓨타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경원시하고 저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원래는 동종골만 사용하고 실제 저 주인공처럼 이제 실체를 알고 저기 다가가고 이제 조금 더 친숙해진 그 임상이나 이런 데에서도 훨씬 많이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이런 재료가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막 가격 이야기하고 했는데 가격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각각의 용도에 맞는 재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스트레스 없는 치료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즐거웠습니다. 네. 멋진 소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셨나? 제가 소위 얘기할 그림으로 세 분의 유명한 자화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러면 내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 괜찮아. 저는 왜 이걸 자화상을 가지고 왔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항상 일관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고 그걸 믿고 제품이라면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면 믿고 뭔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골이식제도 매번 100점짜리를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어떨 땐 100점, 어떨 땐 60점 이런 거보다는 항상 제가 영양에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게 그거거든요. 일관된 어떤 그 수준의 일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그 제품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 있게 보여주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가. 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분명히 회사에서 할 테니까. 저도 개원한 입장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환자한테도 우리가 어떤 그런 결과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서 좋은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세 분의 자화상 그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좀 있어 보였나요? 김영진 원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내가 시작했는데 다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난 이게 만화 포스터 했는데 너희들 신약성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자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먼저 미리 상속을 받고 흥청망청 살다가 다 모든 걸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야, 이거를 왜 했냐면 영희 형도 다 젊었던 시절 있잖아. 나의 40대 초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외과 의사로서 제일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바이오스 콜라겐을 알았지만 내가 내 수술 실력이면 뭐든지 다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재료가 뭐가 중요해. 내가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쌓아왔던 나의 레퓨테이션들이 적절하지 못한 그의 선택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무너지면서 임플란트가 무너지는 거를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봤자 큰 차이는 없을 텐데 그 환자한테 또 다시 이제 그거를 리페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갈 거고 또 시간은 또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는 종합병원의 치과 센터를 다 운영을 하고 다른 과정들을 해주는 입장에서라면 지금 앞선치과에서 내 그 동기랑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라면 이제 뒤탈 없는 거를 하고 싶어. 가성비가 아니라 난 이제 가심비로 돌아왔어. 다른 원장님들도 나처럼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 마지막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강자로 결정을 했어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이거 총평을 하는 건데 이건 난 영희 형이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아더왕의 엑스칼리버 다들 알잖아 우리가. 바이오스 콜라겐을 뽑는 자 소켓을 지배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진짜 소켓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 아까 보여줬잖아. 내가 실패 케이스부터 그런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2편에서 물성 테스트 하는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 중에서 누가 저거를 뽑는지,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감당하라는 것처럼 그런 환자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무게를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시즌 1의 종편으로 생각을 해. 멋있습니다. 대단한 동생이에요. 나 마케팅 회사나 하나 차릴까? 이번 마지막 멘트는 그걸로 하면 어떨까요? 바이오스를 뽑는 자. 오글거리게 왜 그러세요? 모두 블레이드 짚고. 정말 멋있는 소회였던 것 같아요. 시즌2에서도 지금의 입담 잃지 마시고. 손수르님도. 돈 더 많이 벌어서. 파이팅! 네. 정말 좋아하는 형이고 정말 좋아하는 동생인데 투자 너무 바빠서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외국 안 다니니까 한국에 있어서 좀 얼굴 보는데 맞아요. 자주 볼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주 뵙고. 다음에 소고기 사줘. 소고기가 안 되면 어떻게 소에서 나오는 뭐라도 먹어야지. 쇠심질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